네, 그 환경성립지 작성지침 이번에 그 사업을 맡은 HIT 연송과가 합니다. 제가 한 15분 정도 지금 왜 작성지침이 필요한지,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기업분들이 협조 부분 그런 부분을 순서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발표자료에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근데 탄소 중립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데, 줄이는데 많이 관심이 있던 게 스콥 1, 2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라든지 목표관리제에서 열심히 이제 각 기업별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스콥 1, 2가 아니라 스콥 3까지를 포함한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면 스콥 3라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원료도 받고 제품을 만들어서 또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이 된 겁니다. 스콥 3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서 발표해 주셨던 ISO 14029라는 게 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내가 동일한 제품을 여러 나라에 수출했는데 인증을 따로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제품을 환경성격 표시를 했는데 여러 공급망 탄소 중립 때문에 내가 제품을 수출하는데 인증받는데 비용이라든지 이게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이거를 한 번 인증받으면 서로 상호 인증이라는 체계 안에서 넣어서 비용이라는 부분을 좀 절감시켜주자. 그래서 아까 이준재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자료 중에 ISO 14029라는 스탠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ISO 14029 스탠더드 안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제품별로 환경 성적을 산정하는 방법인 제품별 작성 지침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를 서로 저기 나라에서 만든 거랑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랑 서로 보고 같이 동일한 기준을 만들게 되면 상호 인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이벤트성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어떤 로드맵이 아니라 기업이 요구사항이 있을 때만 작성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거를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도 작성 지침에 대해서 로드맵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 과제가 출발하게 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제품의 탄소 발자국이든 환경 성적 필지든 이런 걸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스탠더드가 같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O 140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스탠더드가 쓰였고요. 탄소 발자국은 14067, 워터 풋프린트 같은 경우는 14046. 그 다음에 아까 이준재 박사님께서 보여드렸던 ISO나 IC에서 제품군 기술위원회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그쪽에서 만든 그런 스탠더드라든지 또는 아니면 기존의 LCA 연구라든지 이런 걸 다 모아서 제품 범주 규칙에 따라서 범주 규칙도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산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공통지침이라든지 공통지침 몇 가지 있는데, 일반 지침하고 에너지 사용 제품,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 단계 시나리오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용 단계에서 제품 수명을 얼마나 잡느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테스트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사용 시나리오가 많이 필요했죠. 근데 이제 제품군별 작성 지침이 일부 만들으셨습니다. 안 맞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군별 작성 지침을 일부 만들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각 제품별로 온실가스든 아니면 환경성 지침 작성하는 선정에 활용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 트렌드에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생기고 기술원에서 그런 거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의 수요를 단순히 스팟성으로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의 수요를 듣고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서 어떤 제품군부터 작성치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로드맵을 수립하자 이런 이제 방향을 설정해서 이 사업이 나오게 돼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5단계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기업에 계신 분들이 우리는 꼭 참여를 하고 싶다 이런 거에 두 가지 방법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간단히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중간중간에 기업분들이 여기서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기초자료 조사하는 걸 하고 있고요.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기초자료가 조사된 다음에 기업의 수요 부분도 이제 저희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7월 초에도 저희가 수요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군부터 이제 해야 될까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기업분들이 우리는 꼭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느 나라에 수출하는데 꼭 이 작성 지침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고객 요구 사항도 좋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작성 지침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선순위를 설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로드맵을 개발하고 2029년까지 25년까지 45개 제품 49개 제품에 대해서 로드맵이라든지 올해는 저희가 5개 제품에 대해서 작성 지침을 개발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원 입장에서 2025년까지 49개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작성 지침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한 5개 제품 그래서 제가 만들 생각이고요. 그럼 기초자료 조사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규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전 세계 아까 이순재 박사님 잠깐 보여드렸지만 EU 배터리 지침이라든지 에코 디자인 지침의 핸드폰 같은 게 EN 규정 안에서 LCA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등등에 대해서 규제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표준에서 제품군별 작성 지침이 뭐가 나와 있는지 그 다음에 아까 UL이나 스웨덴 EPD 인터내셔널 애들이 만든 작성 지침은 또 뭐가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요 환경 규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EU라든지 미국이 많이 있어요. 이쪽 환경 성격 표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품군별로 지금 EU라든지 북미 쪽에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산업군에서 아까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업스트림을 따라갔을 때 우리나라 제품군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 인증 건수까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실제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지금 기초 자료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 부분은 끝났고요. 두 번째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기업분들한테 1차적으로 기업분들이 국내에 어떤 환경 성적표지 정보 요구사항을 받고 있는지 법이라든지 규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고객 때문에 받는지 우리 작성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뭐냐 등등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2월 2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1차적으로 의견을 듣는 작업을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 자료라든지 기업의 수요 조사가 특히 기초 자료 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평가 항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환경성립지 관련 규제라든지 국제표준, 제품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수출 규모 등등에 대해서 각각의 평가 항목을 정해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는 작업을 시작하고 이거를 통합해서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걸 기술회랑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기업들 도움보다는 저희가 연구진에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작성 지침에 대해서 어떤 제품부터 개발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작성을 할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거 빠진 게 하나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작성 지침 개발은 저희가 2025년까지 기술원에서 49개 제품을 하고요. 올해는 5개 제품 합니다. 올해는 5개 제품 하고요. 그 선정위원회가 작성 지침 선정 대상 제품에 대해서 선정 제안서 제출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정위원회 개발 이런 프로세스대로 해서 최종적으로 작성 지침만 보고하고 고시 개정까지 되는 부분으로 프로세스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앞에 말씀드렸을 텐데 사실은 요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드맵 전에 2차 설문을 기업분들한테 할 겁니다. 뭐냐면 기초 자료가 조사가 다 끝내서 저희가 1차 우선순위가 전정된 다음에 그 중에
앞에 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 심층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의견을 듣는 자가 한 번 더 해서 우선순위 최종 확정하는데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참고할 거고요. 그때는 좀 더 심도 있는 인터뷰로 설문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선순위에서 최종 올해 5개 제품이 선정되면 내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부터 작성지식 개발에 참여를 기업분들이 좀 해주시면 기업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작성지침은 저희같이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제품이라든 공정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작업반이 구성될 거고 그리고 참여를 내년부터도 하지만 올해는 5개 제품만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공정에 대한 거,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기부견을 많이 수용하는 쪽으로 해서 작업반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